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동안 여러 팀들과 연결이 되었었던 래시포드가 드디어 맨유를 떠나서 아스톤 빌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결국 래시포드가 바르셀로나부터 도르트문트, AC 밀란 등등등 여러 팀들과 연결이 되었지만 선택한 팀은 아스톤 빌라였고요. 아스톤 빌라의 공식 홈페이지는 래시포드를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임대로 데려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래시포드의 이적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건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AC 밀란도 그렇고 래시포드의 주급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래시포드의 주급을 임대로 데려가도 모두 지불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래시포드의 임대 이적도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현재 아스톤 빌라와의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놀라운 것이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래시포드를 현재 임대로 영입을 했는데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이 끝나고 4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721억 정도의 영입할 수 있는 완전 영입 옵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래시포드의 연봉의 최소 4분의 3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과 보너스까지 합해서 최대 래시포드의 연봉의 90%까지 지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래시포드의 연봉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홀란, 데브라이너, 살라, 카세미로 다음으로 5번째로 높은 연봉이거든요. 정말 연봉 자체가 매우 높은 선수인데 이 선수의 연봉의 90%를 아스톤 빌라가 낼 수가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듀란을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판매를 하면서 듀란의 이적료도 충분히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를 통해서 래시포드의 연봉을 대부분 지불하는 조건으로 맨유에서 래시포드를 데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래시포드의 영입은 기본적으로 듀란의 빈자리를 래시포드로 메우는 거잖아요. 듀란이 와킨스의 백업의 역할을 이번 시즌 내내 잘 해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와킨스의 백업 자리에 래시포드가 배치가 되면서 활약을 하게 될 텐데 래시포드의 영입이 아스톤 빌라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래시포드의 플레이 스타일이 어쨌든 이 에메리 감독의 축구에 잘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에메리 감독의 축구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수들을 잘 활용을 하거든요. 무엇보다 현재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 빌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비 라인을 기본적으로는 높여요. 높이는데 기본적으로 중원에서 수비 간격을 굉장히 좁히면서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조금 더 앞쪽에서 수비 블럭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수비 블럭을 만들었을 때 상대가 공격을 하다가 아스톤 빌라가 가운데에서 수비 블럭 안에서 볼을 끊어내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역습을 바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라인에서 수비 블럭을 만들고 끊어내니까 끊어내자마자 바로 공격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최전방에 있는 와킨스와 로저스 이 두 명의 선수는 측면 공격수도 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반대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맥긴과 램지, 보통 이 측면 공격수 자리에 배치되는 선수들은 중앙 미드필더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측면에 배치가 돼요. 그래서 볼을 끊어냈을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최전방에 있는 와킨스와 로저스는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요. 그리고 오히려 맥긴과 램지, 측면에 있던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가운데 공간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수비가 가운데 공간으로 쏠리면 오히려 와킨스와 로저스 같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선수에게 공간이 발생을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래시포드가 전형적인 최전방 공격수라기보다 이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유형의 선수잖아요. 그렇다는 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에 매우 능하다는 것이니까 아스톤 빌라에서 래시포드의 장점을 어느 정도 활용한다는 것이 말이 좀 성립을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와킨스나 로저스의 자리에 배치가 됐을 때 이때 래시포드가 아스톤 빌라가 높은 라인에서 볼을 끊어내는 순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가운데에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원톱의 역할은 래시포드가 잘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볼을 끊어내자마자 측면으로 돌아뜁니다. 어차피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최전방 공격수를 아스톤 빌라가 기용을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측면 공격수를 중앙에 배치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와킨스와 로저스가 배치가 되기도 하지만 와킨스와 베일리를 투톱으로 배치할 때도 있어요. 베일리가 측면 공격수에 가깝잖아요. 그러면서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래시포드가 왼쪽으로 빠져나갔다 라고 했을 때 수비가 살짝 끌려나가는 순간 다시금 래시포드가 가운데로 측면에서 대각선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래시포드가 가장 좋아하는 왼쪽에서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가는 동선을 에메리 감독이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 요 포인트가 래시포드가 어쨌든 맨유에서 본인의 위치를 잘 못 잡았던, 그러니까 래시포드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너무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게 명확해요. 근데 반면에 단점도 명확해서 쓰기가 굉장히 애매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전술적인 틀에 맞춰야 되는 선수죠. 측면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공간이 넓어야 되고 측면으로 나갔다가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가는 침투 이후에 마무리하는 패턴에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 반대로 원톱 지역에서 등을 지고 버텨주거나 아니면 내려와서 볼을 소유해 준다거나 플레이메이킹을 한다거나 이러한 역할에는 재능이 그렇게 없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아스톤 빌라가 와킨스부터 시작해서 맥긴, 베일리, 제이콥 램지, 로저스, 그리고 이번에 이적한 듀란, 이런 선수들이 공간 침투에 능한 선수들인데 이 공간 침투의 능력을 활용을 해서 아스톤 빌라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래시포드의 공간 침투에 대한 장점, 이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볼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스톤 빌라가 볼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볼을 소유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이 굉장히 높게 올라옵니다. 디뉴와 캐시가 엄청 높게 올라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측면 자리에 있는 맥긴과 램지, 이런 이제 선수들이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와서 최전방 투톱과 4명의 공격수가 가운데 쏠려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격수가 가운데 쏠리기 때문에 수비가 중앙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디뉴와 캐시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수비가 디뉴와 캐시에게 순간적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가운데 있는 4명의 공격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요게 기본적으로 아스톤 빌라의 이 4명의 가운데 있는 공격수들이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고 중앙에 머무르고 있다가 공간으로 제각각 뛰어나가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을 모두 붙잡기가 힘들고 그 과정에서 아스톤 빌라가 좋은 찬스를 맞이할 때가 많거든요. 이러한 측면도 보면 기본적으로 래시포드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아스톤 빌라의 경기 장면들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기본적으로 중앙에 많은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와킨스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수비를 약간은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니까 이 가운데 공간으로 과감하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일단 이 중앙 지역의 선수가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을 잡자마자 가운데로 들어와 있었던 맥긴이 볼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뛰어나가는 와킨스에게 패스를 바로 찔러줘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움직임을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와킨스가 달려가면서 공간 침투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골키퍼가 나온 것까지 제껴내고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보시면 이런 공간 침투에 능한 아스톤 빌라의 전술이 느껴지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수비가 순간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볼을 끊어냈어요. 끊어내자마자 와킨스가 전방에 있다가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와킨스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와킨스도 최전방 공격수도 볼 수 있지만 측면 공격수도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킨스가 측면으로 돌아나가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그러니까 래시포드가 이런 동선을 가져가면 분명히 뛰어들어가는데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킨스가 이 장면도 측면으로 돌아뛰다가 대각선으로 다시 침투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가운데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장면은 이번엔 디뉴가 올라와 있고요. 이때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에서도 캐시가 올라와 있고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지역에 4명의 공격수가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스가 가운데로 그리고 뒤로 다시 빠져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아서 앞을 바라봤을 때 수많은 아스톤 빌라의 공격수들이 공간을 찾아서 제각각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뒤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상황인데 여기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요, 한 선수는 바깥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고 다른 한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다시 측면으로 나가면서 수비를 또 끌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편에 있던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결국에 패스를 넣어주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가 도달을 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을 보면 오른쪽에 맥긴이 있고요, 최전방에 와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로저스, 그리고 중앙에서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램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와킨스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니까 수비수들이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리고 이때 맥긴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요 공간을 쓰게 되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제 아스톤 빌라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시포드가 이렇게 와킨스처럼 전방에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수비수들을 뒷걸음질 치게만 해주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맥긴이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맥긴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볼을 잡게 되고 와킨스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잖아요. 그 순간 가운데 있었던 로저스가 바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맥긴이 볼을 받자마자 뛰어들어가는 로저스에게 바로 패스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맥긴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맥긴이 볼을 받자마자 뒤로 돌아 뛰어 들어가는 로저스를 바라보고 바로 원터치로 패스를 내줍니다. 그 다음에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던 와킨스는 다시금 바깥으로 나왔다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다시. 그러면 달려나가는 로저스가 맥긴의 패스를 받는데 이때 와킨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가 뛰어들어가니까 여기서 로저스가 뛰어들어가는 와킨스에게 패스.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가 또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시포드가 이런 이제 아스톤 빌라의 전술을 보면 수도 없이 이 아스톤 빌라는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패턴을 모든 선수가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원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자유롭게 선보일 수 있는 팀의 전술이 바로 이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 빌라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엔 맥긴이 측면으로 나와 있고요, 수비를 끌어냅니다. 이때 앞쪽에 있는 와킨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앞쪽으로 끌어당기고 있고요, 이때 뒤에 있었던 로저스가 배후 침투를 해요. 그러면 배후 침투를 하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이런 패턴이 아스톤 빌라는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또다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결정적인 패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도 1대1 찬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들어가면 레시포드가 맨유에서도 이런 장면에서 득점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이번 시즌에 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레시포드가 저런 장면에서 득점을 만들었던 경기들이 몇몇 장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레시포드가 지금 게으른 이 태도가 문제가 되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팀을 떠나게 됐지만, 레시포드가 지금 아스톤 빌라로 임대를 떠나게 되면서 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공간이 펼쳐져 있는, 그리고 공격수들이 달려 들어가는 이런 공간을 잘 만들고 그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정말 돌격대장의 역할을 레시포드가 맡게 된다면, 본인의 장점만 살리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면 그 전술에서는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선수니까 에메리 감독이 기본적으로 영입을 할 때 공간 침투에 특화가 되어 있는 공격수들을 의도적으로 영입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에메리 감독이 영입을 해서 아스톤 빌라에서 성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시포드가 이번에 아스톤 빌라로 넘어간 것이 그렇게 나쁜 선택인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침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서도 하피냐의 역할을 레시포드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백업으로. 그러니까 하피냐도 순간적으로 레반도프스키와 투톱을 이루면서 레반도프스키가 수비를 끌어낼 때 침투하는, 계속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하피냐가 힘을 쏟으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턴을 가져가거든요. 이제 그런 공간 침투에 대한 능력은
분명히 인정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공간 침투에 대한 이런 능력을 에메리 감독이 과연 아스톤 빌라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듀란의 공백을 레시포드가 잘 메워주면서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에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권에 도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번 레시포드의 임대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